이 김일성이 김정일은 이놈이 어떤 놈이 새끼 어떻게 정치를 했길래 지백성들이 이렇게 굶겨서 이렇게 이런 처지를 만드는 거고 막 이러는 거예요. 7월 초는 날씨가 또 여름이 시작되잖아요. 덥잖아요. 그래서 옆에 간이 매점이 있더라고요. 그 차표를 사고 조금 여윳돈이 있어서 보니까 그 아이스크림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2개 사가지고 하나는 우리 형을 주고 하나는 제가 딱 이렇게 먹으려고 딱 입에다 딱 넣었는데 제가 이렇게 입에다 딱 넣는 순간에 탄성을 지렀어요. 와, 세상에 이런 향이 있냐. 난생에 처음 그런 향을 맛을 본 거예요. 97년도 중국 아이스크림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한국보다 훨씬 질이 떨어졌을 거고. 그런데도 그 맛을 딱 봤는데 와, 세상에 이런 향이 있냐 이런. 그분이 다음날에 그러더라고. 여기 있으면 이게 그 국경 연선이기 때문에 잡히니까 차비를 주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깊은 쪽으로 좀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런 잡히지 않는다고. 조선족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초창기에 진짜 그 같은 민족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도와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면 위험하니까 들어가라 그러더라고 안쪽으로. 그때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옷들도 다 주고 이래서 북한에서 입고 왔던 옷도 다 이렇게 버리고 옷을 그냥 이렇게 갈아입고 딱 나왔는데 연길 쪽으로 들어가려고 버스를 도로에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때 옆에 보니까 이렇게 그 7월 초는 날씨가 또 여름이 시작되잖아요. 덥잖아요. 그래서 옆에 간이 매점이 있더라고요. 그 차표를 사고 조금 여윳돈이 있어서 보니까 그 아이스크림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2개 사가지고 하나는 우리 형을 주고 하나는 제가 딱 이렇게 먹으려고 딱 입에다 딱 넣었는데 제가 이렇게 입에다 딱 넣는 순간에 탄성을 지렀어요. 와, 세상에 이런 향이 있냐. 난생에 처음 그런 향을 맛을 본 거예요. 97년도 중국 아이스크림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한국보다 훨씬 질이 떨어졌을 거고. 그런데도 그 맛을 딱 봤는데 와, 세상에 이런 향이 있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전 충격이었어요. 그걸 먹으면서 이제 버스 타가지고 시내 쪽을 못 들어가고 또 깊은 어떤 버스 종점에서 내려서 시골이더라고요. 무작정 아무 데나 갔죠. 시골에 딱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오니까 누군가 제가 이렇게 우리 저기 북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북에서 온 사람들 크게 못 봤는지 들어오라고 막 처음에 얼마나 환영해 주는지. 근데 그때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동네 그 집에 북한 사람이 왔다 하니까 또 노래 사람 다 모였어. 누구는 술을 가져오고 누구는 집에서 뭐 가져오고 그래서 그날 그 완전히 파티가 열렸어요. 북한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 김일성이 김정일은 이놈이 어떤 놈이 새끼 어떻게 정치를 했길래 지백성들이 이렇게 굶겨서 이렇게 이런 처지를 만드는 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이 내가 너무 놀랐어.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이름조차도 함부로 못 부르잖아. 근데 내가 그때 생각, 여기는 다른 세상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게 중국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또 하나 문화 충격이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그때 연기시내에 그때 처음에 들어봤는데 이게 눈을 뜨고 이게 옆을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하면 그 여름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그 반바지를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무릎 위로 올라오는 그런 바지를 입고 다녀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팬티를 입고 다니는 것 같아. 북한은 이게 다 그냥 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에 간판들 있잖아요. 간판들이 쫙 있는데 어떤 간판들은 이 여성들이 이렇게 이렇게 그런 뭐라 그래요? 속옷만 입고 이렇게 있는 사진들이 쫙 있고 이게 눈을 뜨고 못 떠리게 이게 눈을 부끄러워서 눈을 못 뜨게.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은 그래도 나름 그런 순진한 게 있어요. 이 개방 세계 건물들 다 유리 건물이고. 이렇게 멀미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중국에 가서 할 때 이게 문화 충격이 엄청 컸어요. 그때부터 중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도 좀 잡지도 좀 보고, TV도 보고, 또 이게 한국 라디오도 이게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게 그 중국만 해도 이게 한국 라디오들 많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라디오를 키면 새벽까지 방송이 쫙 나와요. 근데 그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특히 그 새벽 늦게인가 그 어느 채널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북한의 그 건국 역사에 대해서 쫙 이렇게 푸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이 북한이 이렇게 그 북한 그 정권을 세우면서 이게 숙청, 그 엄청난 사람들 숙청하고 김일성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을 쫙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막 겁이 질렸어요. 엄청나게 이렇게 그 한쪽으로 내가 이런 사실을 내가 알아도 되나? 북한 같았으면 이런 사실을 알면 그냥 잡혀간다는 이렇게 누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정보를 알았으면 해서 내가 막 혹시 막 이게 북한에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김일성은 뭐 김정일은 뭐 똥도 안 누를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흠이 없는 어떤 그런 존재로 신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아왔나? 북한이라는 그 나라가 그렇게 건국이 됐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완전히 이게 머리끼가 으쓱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거짓에 속아왔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확 깨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북한 이 정권에 대한 그 신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때까지 속아 살았구나. 그걸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확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북한에 이제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 어떻게 저 사람들을 돌이킬까? 저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진실을 말하게 되면 지금 다 거짓에 포장되고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까발리게 되면 사람들이 그 생각을 전환하는 거는 내가 직접 그렇게 내 진실을 마주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진짜 너무 분했고 지금도 이렇게 지금 뭐 내가 너무 억울한 게 내 청춘을 돌려달라. 북한 사람들 다 그 10년을 이렇게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 해보고 싶은 꿈도 제대로 그 사이에 못 펼쳐보고 그런 이 분노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죠. 중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월급이라는 건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재워주고 먹여주면 가서 일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솔직히 뭐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삶도 이렇게 인신매매당하고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이렇게 좀 처참한 부분이 많지만은 여성들은 그래도 나아요. 그래도 시집이라도 가잖아요. 시집 가서 뭐 근데 남자들은 거둬줄 데가 없어요. 진짜 개처럼. 나중에 그때 내가 한번 나중에 그때 제일 힘들게 일할 때 그때 어떤 탈북자 형님 한 분 같이 가고 있었는데 형 이렇게 개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둘이 있으면서 조용히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그 형이 하는 말이 야 이마 똥의 국으로도 살아야 돼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살았거든. 우리 큰형은 연길 시내에서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이렇게 그 직원으로 이렇게 건설 현장 같은 데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큰형이 또 잡혀서 북한에 북송이 됐어요. 중국은 이따금씩 수시로 검열을 해요. 호구 조사를 하게 되면 말이 안 되고 호구 없는 사람은 그냥 잡혀가고. 그때 당시 이게 중국은 이게 그 북한이 어려워지니까 이 탈북자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도 일부러 이 탈북자들이 넘어오는 걸 계속 열어놓으면 북한이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일부러 그거 잡아서 내가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중국정부는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 길을 떠서 더 깊은 목단강 빛 들어가 가지고 지내다가 제가 그때 이렇게 그 병이 다시 도지게 돼요. 의가사제대로 했다 그랬잖아요. 병이 도지고 나중에 저는 이렇게 그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카센터에서 일했는데 그 차장한테 아내가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도 충분하게 당신한테 이게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직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이 아파하지만은 한쪽 발을 뚝뚝 뛰어다니면서 일했어요. 그러면서 밤에 이렇게 통증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이렇게 신음소리 못 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가 앓는 사람을 이렇게 누가 거둬줄 사람이 있어요. 그 말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정 안 돼가지고 그래서 병원 갈 수도 없고 약국에 가서 페니실린하고 그 페니실린 사가지고 주사기를 사서 뇌졸 약물 풀어가지고 이 무릎팍에다 직접 주사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북한에 있을 때 이게 침을 좀 났기 때문에 그 어깨 넘어서 좀 본 게 있어가지고 보통 이게 약물 주사를 하면 엉덩이에다 맞거든요. 근데 이 엉덩이에다도 맞아도 이 페니실린은 엄청 아파요. 이게 그 항생제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아픈 부위에다 직접 쏴놓으니까 이 완전히 이 다리가 얼얼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막 아파가지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너무 아프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때 그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시골에 어떤 그 호래비 집에 가서 부엌대기를 했어. 부엌대기를 일도 할 수 없고 그냥 밥 하는데 그냥 불만 떼주는. 그러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몸이 더 열이 나고 열이 떨어지지 않다. 나중에 이렇게 그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 밥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보니까 먹다 남은 꿀통이 있더라고. 꿀통. 그 설탕 껍질 같은 거. 끼니 때 되면 더 물이다 그 덩지 같은 걸 한 숟가락씩 풀어서 그걸 마시면서 견뎠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이러다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북경으로 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때 내가 한국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북경은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 그래도 북한에 있을 때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계례도당이라고 하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다 이렇게 들었지만은 그래도 같은 동족인데 어려움이 호소하면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동네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그 교회에서 다니신 분들한테 차비를 겨우 마련해 가지고 제가 그때 그 북경으로 갔어요. 근데 북경으로 갔는데 그 병원을 못 찾았어요. 못 찾고 그러다 그 어떤 조선족 도움으로 가지고 교회를 또 거기서 주변에 찾았거든요. 그 중국인 교회 안에 조선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딱 갔는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내가 소개서를 하나 써주겠으니까 연길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연길로. 그 전에 연길에 있었는데 그 목당을 갔다가 북경으로 왔는데 연길로 다시 내려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개서를 써주는 걸 가지고 그 연길에 가면 복지병원이 있어요. 연길 복지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복지병원이 중국하고 이 한국 합작 기업이에요. 근데 그 복지병원에 그 로박사라고 있는데 그분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 로박사라고 그 한국에서 온 분인데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그 로박사를 찾아갔죠. 근데 로박사한테 그 편지를 딱 보이니까 여기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으면서 그 주변에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면서 거기서 거처하고 있으면서 수술 준비를 하라고. 한국에서 외과 의사들이 와가지고 이거 여름이나 이런 때 이렇게 그 자원봉사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는 그 한국 사람 만난다 이러면 완전 간첩 취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엄중한 어떤 처벌을 받고. 근데 이게 한국에 이렇게 딱 탈북한 어떤 그런 상태에서는 북한이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 밖에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는 어쨌든 그 내 처지도 불우하고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앞에 무엇인지 따르겠다 이런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 나보다 좀 우월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시선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한국에 잘 살고 어떤 그런 정보들은 거의 다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북한에 있을 때부터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긍지감이 있었어요. 그 남조선이라고 했죠. 남조선이라고 하지만은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살 때도 북한은 조선중앙 TV로 한국은 뭐 썩어 빠지고 어떤 그런 자본주의 사회고 뭐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우리는 그 남조선 미제국주의자들과 이렇게 계례도당들에게 핍박받고 억압하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어렵고 판잣집에 살고 막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끔씩 남한 사회에 대한 반감을 불러주기 위해서 그 남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실들을 이따금씩 뉴스로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 현실들이라는 게 뭐 시위를 하는 모습. 그 얼마나 그 7, 80년대 그 90년대도 이렇게 그 시위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시위, 정부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시위를 한다. 막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걸 보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산다는 사람들이 얼굴에 살도 부둥부둥 잘 젖고, 그리고 옷도 잘 입고, 그리고 아주 이게 자유롭게 막 이렇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한국이 잘 사는구나. 그리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따금씩 그 유언비들이 도는 게 있어요. 주민들 가운데 한국은 잘 살고. 근데 그때 이렇게 딱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북한이라는 게 이게 못 살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은 참 이렇게 지질이 열등한 민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남조선이잖아. 조선이 분단이 됐지만 남조선 우리 동포들인데 야 우리 민족이 똑똑하긴 똑똑한가 보다 저렇게 그 위상이 있고 그러니까 그 오히려 긍지감이 있었어요. 3년 반을 있으면서 그때 성경을 뭐 한 100독 이상 했고 북한에 다시 들어가려고 했어요. 복음 들고 실제로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들어가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제가 좀 겁이 많아요. 마음은 뜨거운데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때 그 교회에서 좀 지내다가 우리 같이 지내던 탈북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중공안에 탁 들어잡혀서 그 무산 쪽으로 잡혀나가는데 밤에 이렇게 다 잡혀간 사람들이 이동했거든요. 근데 한 20명 정도 잡혀 이렇게 딱 나가는데 이 완전 무산 시내가 완전히 불이 새카맣게 다 꺼져 있는데 우리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무리 불이 꺼져도 컴컴하다는 그런 느낌인데 이건 아니야. 그거 이상이야. 뭔가 이렇게 이 음침한 확 누르고 있는 것 같은 숨이 막히더라고. 이 무산에 단련대 좀 있다가 그리고 그 농포
청진에 이렇게 내려갔거든. 농포 수용소로. 잡혀나간 사람들이 청진에까지 나가서 청진도 직결소에 나가요. 각 자기 도에서 사람들이 데려오면 이게 데려가고 그러거든. 어쨌든 그렇게 잡혀나가서 청진 직결소에 그때 한 100명 넘게 그 무산에서 그 잡혀나간 사람들 직결해가지고 탈북해서 잡혀나간 사람들 그 청진역에 쫙 내려가지고 이게 머리를 이렇게 머리 땅에다 대가리 들지 마 이래가지고 쫙 이렇게 누고 있는데 이동 차량이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근데 그 청진역에서 그 숱한 사람들이 완전히 구경거리가 났다고 쫙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리 보고 쌍욕하는 짜새끼들이 중국 도망친 새끼들하고 막 이러더라고.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있으면서도 속으로 우리끼리 앉아서 이래. 저 덩신들을 어찌 좋겠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보고 아무 세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땅에서 속해 살면서 오히려 불쌍하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이게 이동했는데 그 청진 그 농포 직결소에 들어갔는데 아마 요 방보다 한 3분의 1 정도 요런 정도 안에 방 안에 그냥 한 40명을 꽉 앉게 만들어. 근데 사람이 꽉꽉 찼어. 그 대부분 그 죄수들이 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 탈북해서 원성으로 잡혀나온 거, 무산에서 잡혀나온 거 다 이렇게 거기에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와, 근데 그때 거기 가 보니까 중국에서 입고 온 옷이 보니까 다른 거 다 뺏겨. 야, 여기 가져와. 근데 거기서 이게 그냥 요만한 옥수수 알을 요만한 거 이렇게 하루에 한 끼 한 줌씩 이렇게 좀 그렇게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간수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직파해버리겠다니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